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판 이유는 경호 문제와 변호사 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자, 오늘 판 집에 대해서 화면에서 많이 봐왔던 삼성동 자택입니다. 대지가 484제곱미터, 공시 가격이 27억 1천만 원인데 실제 시세는 약 70억 원, 지난달 28일 날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거래 가격인지 저희가 삼성동 인근 부동산 전문가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한 4,500에서 한 5,0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한 60억에서 70억대라고 봐요. 싸게 팔았다기보다 거기는 뭘 해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건물을 갖다가 허물러가지고 새로 질 수 있는 그런 토지는 기존 시세보다 조금 내려가죠. 그걸 아주 잘 받았다고 봐야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적정가다고 생각은 해요. 자, 이유종 기자. 예. 일단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집을 산 사람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집 한 채 60억 원에서 네. 70억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렇죠. 강남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이 집을 매입을 했는데 네. 이분은 금천구 가산동의 마리오 아울렛이라는 대형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해에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소유의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를 인수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이 홍 회장이 박지만 이지 회장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오전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희 채널 A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홍 회장이 이 삼성동 자택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매입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정치적인 고려 없이 투자 가치만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60억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집 위치는 어떤지 아니면 뭐 상태는 어떤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 회장의 경우에는 그냥 직접 가보지는 않고 인터넷으로만 확인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인의 해명과 달리 네. 그렇게 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직접 가보지 않았고 또 이 박 전 대통령의 집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지난 3월 28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매매 계약 체결한 시점은 구속 여부가 뭐 오늘 구속되느냐 내일 구속되느냐 그렇죠.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홍 회장이 어떤 이유로 저 주택을 매입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낳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이 박지만 씨와의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도 일면식이 없고 박지만 이지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이 과연 올바랐느냐, 네. 정당했느냐 네. 이것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게요. 지금 네. 우리 구정 차장 말씀대로 네. 박지만 대표 알았냐 몰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그 형사재판에서 네. 만일 뇌물죄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추징의 대상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저기 삼성동 집이 아마 그렇죠. 제일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검찰에서 이게 사실 추징 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아하. 안 했죠. 일반적으로 뇌물죄 하면 추징 보전이라고 네. 미리 가압류식으로 해놓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전직 대통령을 예우를 고려해서인지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일 산 사람이 대통령 측과 잘한다. 네. 이러면 이거는 사회행위라고. 아. 이 추징 보전을 피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과 서로 짜고 네. 팔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아는 네. 사람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데 네. 그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른다고 해야지 이게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홍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혀 모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 관계일 때는 잘 안 팝니다. 아, 그거는 뭐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 파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하필 박지만 이지 회장과의 관계가 의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 네. 이 박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실 측에 네. 누나,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누나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아하.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 경호 부분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동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경호 문제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은 삼성동 주택을 근거로 해서 그 옆에 경호 건물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 주택을 내곡동으로 옮기게 되면 내곡동에 이제 이 경호를 위한 건물을 그 매입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박 회장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거래를 그럼 누가 진행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 날 구속이 네.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전인 3월 28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이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법률 아. 대리인으로서 그 매매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어제인 4월 20일 그 잔금 지불이 완료되면서 이제 명의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대리인한테 있죠. 네. 위임장을 써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이제 내곡동 쪽으로 새 집을 사서 옮겼죠. 자, 그 새 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내곡동 하면은 뭔가 좀 데자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떠오르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네. 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구입한 주택도 이 내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165평, 이게 544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데 이 시가는 약 28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보리 색깔로 굉장히 좀 예쁘게 네. 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그 박 전 대통령이 산 주택은 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인근에서 그 집 안을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네. 뭐랄까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 논란이 있었던 그 네. 동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거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 의혹이 있었던 그 거리가 500m밖에 안 되네요. 네, 직선 거리로 500m고요. 네. 그 사이로 이제 그 양재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곡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이 사저가 이제 모이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유정 기자. 예. 아니, 그 삼성동 자택을 놔두고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내곡동으로 옮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 네, 좀 일단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탄이 부족하다. 그런데 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른 돈을 쓸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외부에 알려진 재산을 처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삼성동 자택을 일단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67억 원 정도로 매각을 했고요. 내곡동이 28억 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 차익이 있습니다. 네. 이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많이 알려진 것은 경호하기에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권에 머무르면서 경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곳, 삼성동은 도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조금 이동하는데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곡동은 강남권인데 남부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용이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꽤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고등부장급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40억 원 정도가 현금이 생긴 건데 고등부장급 판사 출신의 변호사 뭐 이러면은 그렇게 비싼가요? 수임료가 원래?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아, 그래요? 홍만표급이냐, 뭐,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데. 네. 제 생각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40억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대통령이 뭐 이제 또 수감 생활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나오면 또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연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못 받는 실정이 됐죠. 네.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40억이라는 게 변호사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부가 아닐까. 네. 많아야지 한 뭐 1억대가 아닐까 싶고요. 아하. 나머지는 어떤 다른 용도의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돈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추측됩니다. 자, 일단 들어갈 집도 구했고 살던 집도 팔았고요. 매매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이삿짐은 이동이 있습니까? 일단 다음 주말쯤 이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직까지는 이제 경호동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뭐 최근에 그 피아노 한 대가 그 새로운 이 내곡동 사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자들이 지금 찾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피아노가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증언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 삼성동 사저에 있는 피아노인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 네. 일단 그 새로 주인이 바뀐 집에 피아노 한 대가 들어갔다는 이렇게 주민의 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지내는 집에 피아노가 들어갔다. 피아노를 즐겨 쳤는지. 그 예전에 2012년 대선 전에요. 네. 이제 그 마크맨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기자들을 삼성동 사저로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뭔가 인간적인 어떤 소통을 위해서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청와대에 두고 왔던 진돗개 이야기가 또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강아지들이 요즘 또 새 주인을 만나갖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떤 사연입니까? 네, 청와대 들어갈 때 새로미와 희망이라는 진돗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무려 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새로미와 희망이 그리고 2마리 새끼만 그 진돗개 보존협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마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 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반 가정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가정에 주로 분양이 돼서 그쪽에서 한 교수님과 한 일반 기업 대표의 집에서 잘 키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개들은 보존협회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지내는 겁니까? 그 일단 2마리 아직 분양이 안 된 강아지가 2마리가 있고요. 네. 나머지 원래 있었던 세로미아 희망이 그리고 그 새끼 2마리는 종견 그 개로 키워지고 있어서 약간 아하.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주택 매매, 자택 매매와 관련된 소식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식으로 알아봤습니다.